자, 본격적으로 주행 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 셀토스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 미션은 7단 DCT가 맞물려 있습니다. 4륜 구동 모델이고요. 일단은 DC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DCT 뭐냐?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죠. 이 DCT가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어요. 기존에 오토매틱 자동차가 갖고 있는 토크 컨버터, 그 유압식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어를 변속을 시켜주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직접적으로 클러치가 체결돼서 기어를 변속을 해주기 때문에 직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매우 좋습니다. 수동 미션의 성향을 약간 띠고 있어요. 그 대신에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저속에서 약간 꿀렁꿀렁꿀렁 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해서 이 차량도 지금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기어를 넣고 약간씩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약간 꿀렁꿀렁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셀토스는 이 드라이브 모드를 놨을 때보다 후진에 놨을 때 이 꿀렁거리는 게 조금 더 심해요. 지금 약간 꿀렁꿀렁 하거든요. 이렇게 RPM은 웅 하고 높게 치는데 그만큼 확 뒤로 나가진 않죠. 그런 약간 꿀렁거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 뭐 DCT, 오토매틱, 뭐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클러치만 없으면 돼, 그냥 자동으로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토매틱 미션들을 몰아봤던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이질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순간만 잘 버티면은요,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결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변속도 빠르고요, 상당히 미션에서 쫀득쫀득한 느낌이 납니다. DCT 미션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오토매틱 미션보다 이 동력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연비도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셀토스를 사고 싶은데 DCT 미션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시승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내가 서울 경기를 출퇴근한다 해서 간선도로, 아침에 서울 경기 있는 간선도로 길 엄청 막히죠. 뭐 올림픽대로가 됐든 강변북로가 됐든 서부 간선도로가 됐든 그런 길을 다녀야 된다, 멈췄다 섰다 멈췄다 섰다, 그런 환경에서는 이 계속 그 꿀렁꿀렁 거리는 그런 상황이 좀 더 많이 겪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한번 시승해 봤는데 이게 조금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자, 지금 막히는 출근길 아침인데요. DCT 미션이 막히는 시내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생생하게 전달 드리려고 아침에 좀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계속 가다 서다 반복하고 있는 출근길이거든요. 막히는 출근길이거든요. 낮은 기어에서 뭐 가끔 가다가 변속 충격이 있는 것 제외하면은 사실상 오토매틱 미션하고 크게 다른 거 없어요. 운전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DCT 자체가 수동 미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수동 미션에서 보여주는 것들, 일종 면허를 따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뭐 반클러치라든가 약간 그런 느낌의 거동을 보여주거든요. 일종 딸 때 그 언덕 있잖아요. 언덕에서 그 클러치 조작 잘못하면은 차 한번 꿀렁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사실 그건 엑셀레이터 컨트롤만 가지고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셀토스에 달린 DCT 미션엔 익숙해져 가지고요. 막 그렇게 울컥거린다, 불편하다 그런 느낌은 못 받고 있어요. 네, 지금 엑셀레이터 조작을 했는데 꿀렁거린다는 느낌 없이 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엑셀레이터 밟는 타이밍이나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반응이 좀 다른데요. 꿀렁거림 없이 이렇게 출발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엑셀레이터를 내가 처음에 조금 깊게 밟았다가 앞차가 멈춰가지고 그냥 확 브레이크를 뗐을 때 그때 울컹거림이 제일 심하고요. 엑셀레이터를 천천히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뭐 사실 그렇게 울컥거린다는 느낌을 받기는 쉽지는 않은데, 근데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는 좀 많이 울컥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살짝 울컥거렸거든요.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정지하기 전에 조금씩 이렇게 갈 때 있잖아요. 수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때 클러치를 밟아서 동력을 끊고 탄력 주행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주행을 할 수 있는데, 되게 애매한 속도로 이렇게 달달달달 갈 때는 조금 진동이 있습니다. 차체 밑 그 미션에서 올라오는 듯한 진동은 좀 있어요. 약간 느낌이 그 수동차 잘못 몰면은 말 탄다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실생활에서 그렇게 자주 만나는 상황은 아닌지라서 사실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이것도 수동 미션의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미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은 시내에서 DCT 미션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조금 꿀렁일 때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문제될 정도로 크게 꿀렁이거나 그러진 않는다. 다만 후진할 때는 조금 꿀렁인다 라는 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DCT 미션이 달렸던 차를 탄 게 LF 소나타 디젤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LF 소나타 디젤 모델에 달렸던 DCT 변속기는 뭐 어느 회사가 그렇듯이 초창기 물량은 좀 바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진짜 일치월장했다 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고요. 세팅이 거의 오토매틱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할 때 그 이질감만 빼면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다른 느낌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SUV는 디젤 엔진이 국룰이었어요. 디젤 엔진이 국룰이었고, 뭐 기껏 해봤자 대배기량의 LPG 엔진을 얻는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은 휘발유 엔진을 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진짜 고급차 무쏘에 들어갔던 3200cc 휘발유 엔진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SUV 이 큰 차에 1.6 터보가 들어갔을 때 궁합이 맞을까라고 생각이 했는데, 저속에서의 펀치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연비도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평균 연비는 12.3km/L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총 주행한 거리가 307km를 주행을 했어요. 고속도로 주행도 많이 하긴 했지만은 국도 주행도 많이 했었고, 중간에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시동을 꺼놓은 경우도 있었고, 고속도로에서도 순간적인 펀치력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밟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연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 힘도 좋고 연비도 좋고, 제가 봤을 때 그래도 SUV는 디젤이지 크게 가솔린 엔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SUV에는 디젤 엔진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생각보다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엔진과 미션의 궁합 자체도요, DCT 미션이 상당히 직결성이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션의 직결성이 너무 좋으면은 이 찰컥찰컥 거리면서 변속에 대한 그 진동이라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그런 반응을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오토 미션 타잖아요. 그러니까 수동 미션의 그런 반응들을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 자동차는 이걸 최대한 오토 미션에 가깝게 세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엔진과 미션의 궁합 자체는 좀 부들부들한 세팅이다. 부들부들한 세팅인데 엔진의 즉각성은 좋다. 자, 지금 차량이 그렇게 많이 없는 도로인데요. 제가 한번 정지했다가 엑셀을 한번 밟아 볼게요. 초반에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막 이제 엑셀을 세게 밟고 출발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1.6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터보렉이 살짝 있긴 있어요. 살짝 있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뭐 변속이 되고 뭐 그래도 터보렉 같은 거 크게 잘 안 느껴지고 쭉 잘 나간 느낌입니다. 상당히 토크가 좋은 엔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준 힘이 강해요. 그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옛날에 디젤 차들 소렌토 2세대, 특히 초창기에
엔진 같은 경우, 현대기아 자동차 R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크발이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환경 규제에 맞춰서 어느 정도 디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토크감이 옛날만 못한데, 지금 1.6 터보를 타봤을 때 느낌은 그 옛날에 R 엔진 같은 그런 토크감을 풍부하게 살려주는 그런 엔진을 타고 있는 그런 엔진의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 엔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엔진 소음 같은 경우에는 유입되는 게 조금 있어요. NVH는 아무래도 GDI 엔진을 기반으로 했다 보니까 진동이나 소음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적극적으로 걸러냈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K5, 신형 3세대 K5를 타면서 1.6 터보 모델을 탔었죠. 같은 1.6 GDI 터보 엔진을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음이나 진동이 좀 많이 걸러낸 편이었는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되게 조용한 디젤 엔진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나요. 예,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들어오는 진동이라든가 소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뭐 소형차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못 타줄 정도는 아니다. 이 차에는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 서스펜션 맥퍼슨 스트럿이고 뒷 서스펜션은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륜구동이 아니라 2륜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토션빔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 차급에서는 후륜에 토션빔 들어간 게 맞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고요. 다만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선택을 했고요. 쉐보레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제트링크라고 해가지고 멀티링크를 간소화시켰다고는 하는데, 프로펠러 샤프트가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고 토션빔의 형태를 띄고 있죠. 전반적인 서스펜션 세팅 자체는요, 어느 정도 단단함은 갖고 있는데 크게 불편한 수준은 아니고요. 노면에서 들어오는 잔진동이나 그런 거는 좀 걸러주는 편이에요. 제가 코나를 아직 못 타봤는데, 코나 같은 경우에는 셀토스보다 더 단단하게 세팅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대체 코나는 얼마나 단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셀토스도 그냥 대놓고 물컹물컹 말랑말랑한 세팅은 아닙니다. 노면의 정보를 충분히 서스펜션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생각보다 놀랐던 게 SUV잖아요. 기본적으로 전고를 높였기 때문에 배뉴도 그렇지만은 롤링과 피칭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를 탔어요. 특히 배뉴보다 차가 더 커졌잖아요. 롤링과 피칭을 생각보다 잘 잡아냈습니다. 지금 현재 시속이 60km를 조금 넘은 속도인데요, 제가 급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칭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SUV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특히 앞부분이 무겁죠. 앞부분에 하중이 많기 때문에 피칭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전에 시승했던 배뉴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정도가 좀 적은 편이에요. 특히 이런 코너를 돌 때도 롤링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더라고요. 어제 북악산 가봤을 때도 롤링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 편이어서 이런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생각보다 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너를 돌 때 운전자가 그렇게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브레이크의 담력이나 브레이크 성능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지금 과속방지턱도 아주 큰 과속방지턱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을 잘 완화해주면서 넘어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세게 밟으면은 제법 크게 충격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도로에서는 어느 정도 충격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코나에 비해서는 좀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무른 세팅은 아니고,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롤도 버텨주고 피칭도 좀 버텨주는 편의 세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세팅이에요. SUV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타는 일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타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승차감은 그에 봤을 때 탑승자의 기분을 나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단단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불안하거나 그런 느낌으로 너무 무르게 세팅된 편은 아닌, 저는 이 세팅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회피기동 성능이나 그런 것도 사실 나쁜 편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내 앞에 뭐가 나타나서 회피기동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확 틀었을 때 다시 핸들을 반대쪽으로 쳐줬을 때 빨리 자세를 제어를 합니다. 승차감도 좋지만은 운동신경도 놓치지 않았다. 아주 뛰어난 승차감과 뛰어난 운동 성능,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간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인데, 그 사이에서 타협을 잘 본 것 같아요.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채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면 추종력, 그런 것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요. 토션빔의 이륜구동 모델을 탄다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운동 성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도심에서 그냥 나는 승차감 위주로 편하게 타겠습니다, 뭐 나는 이런 운동신경 같은 거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륜구동을 선택하셔도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확실히 사륜구동의 움직임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셀토스에 들어가는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자동 제어식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차량에 어디 쪽에다가 구동을 보내야지 좀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걸 스스로 컴퓨터가 판단을 해가지고 각 바퀴에 구동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이 계기판에 보면은 내 차의 구동이 어느 방향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는 대부분 전륜으로 보내고요. 출발할 때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 뒤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뒷부분에 구동을 전달을 합니다. 급가속을 한다던가, 내가 좀 속도를 내려고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지금 급가속을 했더니 역시나 뒷바퀴 쪽에 그립을 보내고 있어요. 험로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제 어느 바퀴에서 슬립이 일어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읽고 판단해서 구동이 필요한 쪽 축에다가 구동을 보내주겠죠. 그 외에도 진짜 험로에서는 사륜 구동 시스템을 이렇게 락킹을 할 수 있게 버튼이 따로 마련이 돼 있고요. 직접 운전해 보니까 셀토스가 많이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고속도로 주행에서의 성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현재 시속 100km로 주행 중인데요, RPM은 2000rpm 조금 안 되는 수치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어는 7단에서 정속 주행 중이고요, 크루징 중이고요. 지금 현재 연비는 대략 한 15에서 17km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RPM을 많이 높였을 때는 이제 작은 엔진의 한계가 조금 있긴 있어요. 여실히 좀 드러나긴 합니다. 이 차량에는 이제 HEDA,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차선 유지하면서 그 센터링까지 해주는 기능에다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도 있습니다. 차선도 뭐 상당히 잘 잡아주는 편이고요. 요즘 나온 현대기아즈 차량들이 이 주행보조 시스템을 조금 보수적으로 만드는 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를 상당히 자주 띄워주는 편인데, 셀토스는 기존의 그랜저라든가 K5에 비하면은 그런 빈도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지금 이 터널 길이가 한 3km 정도 되는데 거의 터널 끄트머리 와가지고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를 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하면서 주행할 때 전반적인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형 SUV인 거를 감안하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셀토스를 가지고 지금 강원도까지 와 봤고요. 어제 오늘 다 합해서 그래도 한 400km 정도는 주행을 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제 의견은요, 정말 괜찮은 차입니다. 정말 좋은 차예요. 차량이 많이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차였습니다. 사실 이 차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요, 저는 주행 성능이었어요. 1.6 터보
GDI 엔진이 갖고 있는 토크로 쭉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힘, 출력, 그리고 승차감과 운동 성능 사이에서 잘 어떻게 버무려낸 그런 하체 성능, 그런 것들이 저는 일단은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소형 SUV라고 하죠. 소형 SUV인데 사실상 크기로 치면은 소형 SUV가 맞나? 이거 진짜 반칙 아닌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 차가요, 1세대 투싼하고 2세대 스포티지 있죠. 그 차보다 더 큽니다. 2세대 스포티지에 비하면 전장이 25mm가 더 크고요. 투싼에 비하면 전장이 50mm가 더 큽니다. 전폭은 투싼하고 동일하고요. 대신에 전고가 투싼과 스포티지에 비해서는 한 100mm 조금 안 되게 더 낮습니다. 심지어 휠 베이스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 크기가 불과 15년 전만 해도 준중형 SUV의 크기였던 차가 지금 소형 SUV로 나왔단 말이죠. 야, 차가 얼마나 더 커질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차가 소형 SUV일까? 판매하는 사람들이 소형 SUV라고 하는데 뭐 소형 SUV라고 해야죠. 저는 좀 더 준중형 SUV에 가까운 것 같지만은 뭐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소형 SUV인데 크기만 크게 키운 거냐? 아니죠. 가격도 덩달아서 같이 올랐습니다. 풀옵션을 하면은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소형 SUV에 3천만 원이 넘어간다. 제가 베뉴가 2천만 원이 넘어갔을 때 아니 액센트 기반의 소형 SUV가 어떻게 2천만 원이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좀 가격에 대해서 좀 질타를 했었죠. 근데 솔직히 셀토스 가격이 3천만 원이 넘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터보 엔진이 들어갔잖아요. 엔진 가격이 좀 더 비싼 1.6L 터보 엔진이 들어갔고 DCT 미션이 들어갔잖아요. DCT 미션도 일반적인 오토매틱 미션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단가가 좀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자식 사륜구동 들어가 있고요. 차량 크기 거의 준중형 SUV 뺨칠 정도로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차에서 3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조금은 납득이 됩니다. 근데 그 가격 자체를 납득은 하겠는데 그 가격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품질들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뭐 품질이라고 해서 뭐 이렇저렇게 큰 건 아니고요. 좀 사소한 것들인데요. 아까 전에 트렁크에서 보셨듯이 차량의 속살이 조금 훤히 드러나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쓰인 딱딱한 플라스틱들 있죠. 저가형 플라스틱 그런 것들의 노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만 제외하고 내가 그냥 좀 옵션 몇 개만 덜어내서 2천만 원 중반대, 중후반대 뭐 그 정도에 구매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셀토스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판매량으로 바로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출시 후 역대 판매 순위가 7월 19일에 출시했는데 열흘 동안 판 것 가지고 14위로 데뷔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위, 4위, 7위, 5위, 11위, 이거는 12월에 다른 오래된 차량들 프로모션에 밀려가지고 아마 좀 밀렸을 거예요. 어쨌든 11위, 그 다음에 올 1월에 9위를 달성했단 말이에요. 프로모션 때를 제외하면은 한 번도 10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는 차량이란 말이죠. 그거는 뭐냐, 결국에 소비자들이 괜찮은 차량이라고 입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타보니까 알겠어요. 네, 타보니까 이 차량들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있죠. 이 차량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엔진이 1.6 디젤이 있고 1.6 가솔린 터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륜구동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디젤의 2륜 모델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또 그 차는 이 차랑 어떻게 성격이 다를지 몰라요. 다만 제가 시승한 1.6L 터보 가솔린 엔진의 사륜구동 모델은 차가 꽤 좋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장점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이 차량은 사실 어떤 분들이 선택해도 만족하고 타고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인데 너무 장점만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단점들을 한 번쯤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차량을 좀 선택하면 안 되실 분들, DCT 미션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 차량을 구매를 염두를 해 두시고 계신다면 DCT 미션은 반드시 한번 시승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DCT 미션이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시면은
구매를 피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올림픽대로로 출퇴근을 한다, 강변북로로 출퇴근을 한다, 서부간선도로로 출퇴근을 한다, 이런 경우에 특히 저속에서 꿀렁꿀렁거리는 DCT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울렁울렁거리는 느낌이 싫은데 그런 길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신다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비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차량이 가진 단점이라기보다는 DCT 미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것만 잘 견뎌내시면은 더 좋은 연비, 끈끈한 이런 변속 느낌, 그런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을 구매하면 안 될 분들이 계실까요? 제 생각엔 없는 것 같아요. SUV를 구매를 염두를 해 두고 계신다면은 특히 예산이 이쪽 안쪽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트레일블레이저도 저도 좀 타봐야 되고요. 근데 베뉴랑은 일단 가격대에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고, 베뉴에 비해서는 셀토스가 훨씬 낫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베뉴에 비해서는 모든 것이 월등하게 셀토스가 더 좋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또 칭찬으로 흘러갔네요. 이 리뷰어는 이 차량과 잘 맞아서 그런 것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토스를 구매를 염두에 두시고 계신 분이 만약에 제 영상을 보셨다, 야 다 좋대 라고 셀토스 덜컥 구매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승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분들의 리뷰도 많이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네요.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색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올블랙 색상이 가장 기본형이고요. 이 두 번째가 이 약간 와인색 비슷한 그런 시트로 이루어진 색상이고요. 세 번째가 브라운 인테리어 컬러인데요. 브라운 인테리어 컬러가 제가 알기로는 옵션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와인색 시트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굳이 돈 주고 브라운 시트로 안 가셔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색상으로 해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인테리어 색상 이쁘게 잘 뽑아냈습니다. 포지셔닝 자체가 소형 SUV를 됐기 때문에 좀 신경을 덜 쓴 부분들, 뭐 실내 소재라든가 속살이 보인다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패키징 정말 잘 된 차고요. 운동 성능도 나쁘지 않은 차량입니다. 저는 뭐 많은 분들께 이 차량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셀토스 리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은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위키트리 유튜브를 통해서 시승 영상들이 나가고 있는데 자동차 영상들만 쉽게 보실 수 있게 채널을 하나 새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언젠가 채널이 갑자기 새롭게 파진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트레일블레이저 제가 최대한 빨리 좀 구해서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어가지고 제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신차 발표회가 정상적으로 열린다고 하면은 XM3는 제가 웬만하면은 신차 발표에 참석할 수 있게끔 마케팅 팀에다가 조금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려보고요. 자, 벌써 해가 지네요. 그래도 부산 때는 바다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오늘은 바다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위키트리의 권혁재 PD였고요. 지금까지 상당히 긴 영상일 텐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